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마치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니, 그 전에 우리 선배들도 가서 한 적이 있어요. 헌법에 명시된 이 정치적 중립성을 아주 독립성을 명백하게 이 활동해야 하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다시 들어오시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하지 않다고 봐요. 뭐냐면 진짜 이 사람이 정당에 가서 정당의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일했느냐, 정권을 착취하는데 일했느냐, 이게 문제지. 거기 가서는 한 일이 없어요. 회의에 참석을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선거관리위원 위촉될 때가 아니라 된 이후에 그게 해임 사유죠.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오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영환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후보자는 2015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추천으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되신 거 맞으시죠? 네. 15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 네. 3년 동안 영입하신 거 맞습니까? 네. 그리고 19년도에 퇴임하고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하셨죠? 땅은 그게 9월 27일일 겁니다. 9월 27일 바로 입당하셨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2021년 8월 26일 날 또 선임되신 거 아닙니까? 네. 아까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회하실 행동을 한 지 불과 지금 넉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너무 아주 오래된 일처럼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 후보자 추천이 10월 29일 날 있었는데 이 결심을 했을 때 탈당을 하셨는데 그 직전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경선관리위원을 사임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헌법의 제7장 선거관리에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과 권한, 역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114조 사항을 보면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위원이 된 이후에를 예. 규정한 겁니다. 혹시 아시나 여쭤봤고요. 원래 재헌 당시의 헌법에는 이 선거관리가 행정부의 권한이었고 이 독립된 선관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항 자체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겪고 우리가 4.19 혁명 이런 걸 겪으면서 이 1960년도 제3차 개헌을 할 때 이 중앙선관위라는 게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 동일한 규정, 이 위에 말씀드린 규정이 그때서야 생겼는데 이 국민의 고유 권리, 이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를 침탈당한 그런 독재와 이런 부정선거 이렇게 침범받은 역사 속에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독립적인 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 위원 당시에만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전에도 정당에서 추천을 해서 국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선출이 되신 분 중에서 정당의 당원뿐만 아니라 직책을 오랫동안 맡은 분도 계셔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과 필리핀, 인도, 엘살바도르 이 4개 국가의 이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직접 규정된 국가인 동시에 독립기관으로 있는 유일한 국가들이 이 4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선진적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한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인 상징성으로도 그렇고 가장 앞선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헌법기관화되고 아주 독립적인 이런 기관이 되고 이 선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아주 국민의 입장에서 고도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선관위원 임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보면은 이 정당 추천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마치 정치에 관여했다가도 이 위원이 됐을 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임선관위원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가 사직을 사임을 하시고 그리고 특정 정당에서 경선 선거관리위원까지 이렇게 역임을 하실 정도로 이 당파색을 아주 분명히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전혀 정당의 아니라고요? 경선 관리하는 것이 뭐 정당 색깔이 있는 겁니까? 입당을 하시고 당비를 내신 게 그건 당파색을 아니고, 정확히 하신 게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형식적인 그게 얼마일 게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이 공정한 관리를 할 것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중앙선관위 위원으로서 정말로 후보자님, 공정하게 할 사람인가? 후보자님께서 이걸 판단하셔야 되지. 선거관리위원회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했다고 해서 그걸 한 것만 제가 맞지 질의할게요. 않다고. 말씀 나중에 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 몇 년 재직하셨죠? 35년 했어요. 35년 하셨죠? 예. 35년 재직하시는 동안 이 중립적 의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자리에 그렇게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하고 당비를 납부하고 그리고 이 당적 이 활동 기록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분이 이 정치색과 무관하다 이렇게 형식이다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제가 상임위원을 받았지만 그때 청문회를 할 때 그때는 야당이었죠. 야당의 간사가 벌써 사무총장을 할 때는 지금까지 너무나 공정하게 했다. 이런 것을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오후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여당의 전화를 해서 나올게 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혀 지금 그게 형식적으로 당원 그걸 요구를 해서 썼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제가 국민의힘을 대리한다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 중앙선관위에서 생각을 재직을 얘기하는 하시다가 각 당 선거관리 위탁 중앙선관위에서 각 당의 선거관리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당을 해서 그 당의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마치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우리 선배들도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선관위로 돌아오신 아니 사례가 그건 있습니까? 아니지만 그건 아니라면 왜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거관리 출신이 돼서 이거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다. 이래 판단을 해서 경선관리위원 한 분이 있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으로는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선관리위원 헌법에 명시된 이 정치적 중립성을 독립성을 명백하게 활동해야 하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다시 들어오시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하지 않다고 봐요. 뭐냐면 진짜 이 사람이 정당에 가서 정당의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일했느냐, 정권을 착취하는데 일했느냐 이게 문제지. 거기 가서는 한 일이 없어요. 경선관리위원 회의 여기서도 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을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당비를 납부하시고 당원으로 활동을 하신 것 자체가 아니 그거는 가입을 요구를 하니까 했을 뿐이지 그게 형식적인 그걸 가지고 그렇게 논하는 그게 일은 자꾸 아니라고. 형식적으로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대체 그 법은 왜 있습니까? 그 법은 왜 있는 게 아니라 법은 법에 따라서 이후에 위원이 된 이후에 당비를 공정하게 납부하고 하면 당원으로 활동한 아니 그게 선거관리위원 위촉될 때가 아니라 된 이후에 그게 해임 사유죠. 그게 어떻게 되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의 판단하는 자료에 불과한 거지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오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